안녕하세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한번 파혼한 경험이 있어요. 살면서 파혼이나 이혼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생 살면서 남들은 겪지 못할 귀한 경험했다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놈에게 들었던 모욕인데요. 가끔씩 살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 제가 더 열심히 이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네요. 오늘도 생각난 김에 사연을 써보게 됐습니다. 어렸고 사랑에 대해서 서툴 때 그 사람을 만났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서로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갔을 때 조심스레 저희 엄마가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는다고 털어놨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돈은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 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돈에 관심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일수록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걸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만 있으면 된다던 그 사람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하게 서로를 위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20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됐죠. 당시 저희 엄마는 사업을 막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를 키우실 때만 하더라도 파출부를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한 게 그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해내셨는지 입소문이 났고 소중한 인연을 만나 조심스레 엄마의 꿈이었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블로그로 시작을 하면서 점점 키워나가게 됐죠. 사업 초창기에는 다들 힘들잖아요. 작은 타격에도 휘청이고 항상 돈이 쪼달리고 실수투성이에 체계는 하나도 안 잡혀 있고, 그때는 딱 봐도 망할 사업이라는 게 제 눈에도 보였지만 엄마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의 도전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남편 없이 하나뿐인 딸 다 키우고 이제 쉬어도 될 텐데 엄마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셨어요. 상견례 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예식장을 정하고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아주 쿵짝이 잘 맞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빼면요. 우리 집안이 원래 동네에서 알아줄 만큼 엄청난 부자였거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휘청이는 바람에 400억이 날라갔지. 우리 집 금고에 항상 금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야. 그때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어렸을 땐 남들 가지지도 못하는 최신형 핸드폰도 나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고 남들 짝퉁 운동화 신을 때 나만 정품이었다니까. 그리고 외식하잖아? 삼겹살 이런 거 안 먹었어. 나 순대도 대학 들어가서 처음 먹어봤잖아. 그렇습니다. 제 예비 남편은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과거의 일화는 날이 갈수록 미화되고 과장되곤 했지만 그거에 딱히 토를 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100억이었다가 200억이었다가 또 나중에는 400억으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니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수상하긴 했어요. 누가 얼마를 번다더라, 어떤 직업은 얼마를 번다더라, 어떤 연예인은 어떤 빌라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최고급이라 한 달 월세가 얼마더라. 이런 걸 줄줄 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와 성향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까지 보듬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따지고 보면 큰 결함도 아니었고요. 그 사람은 늘 자신의 집안이 가장 빛났던 과거 얘기를 한 뒤 이 말을 꼭 덧붙였어요. 그래서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싶어. 그동안 내가 받았던 거, 누렸던 거 보답해드리고 싶어. 비록 지금은 아주 넉넉하게 사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호강시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정말 열심히 맞벌이해서 돈부터 모으자. 그리고 돈 많이 모으면 부모님 집부터 사드리자. 나는 처가댁에 정말로 아들처럼 잘할 자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기도 우리 부모님께 딸처럼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 약속할 수 있지? 연애할 땐 있는 그대로 좋다고 하더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바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결혼해도 일 안 관둘 거지? 계속 다닐 거지? 하고 묻는 게 너무 속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일을 좋아하고 결혼해도 쭉 돈을 벌 생각이라 관둘 생각은 없었는데 그걸 꼭 확인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결혼하자마자 일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전향을 하려는 사람이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느낌이랄까요? 모든 일에는 100%가 없잖아요. 뭐 살다 보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아이 낳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일을 쉴 수도 있는 건데 예비 남편은 제가 정년까지 꼭 다녀줬으면 하더라고요. 맞벌이였을 상황으로 미래를 다 계획했다고 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니까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고 회사를 관두게 된 제 친구가 있는데 예비 남편은 그 친구를 들먹이며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들 속셈 뻔하지. 돈은 남자만 벌어오라고 시키고 본인은 문화센터나 다니면서 집에서 편히 쉬겠다는 거잖아. 애 낳는 게 벼슬인 양 평생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하겠지. 아무튼 그런 여자들 진짜 꼴 보기 싫어. 남 등쳐먹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지. 그래서 난 우리 자기가 참 좋아. 우리 자기는 임신하고 나서도 쭉 회사 다닐 거잖아. 사람이 태어났으면 자기 할 일을 해야지. 그치? 남자만 돈 벌어오라는 법 없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 같은 사람 흔치 않다니까? 항상 고마워하며 살게. 자긴 정말 일반적인 여자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 내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신부감 하나는 잘 찾았다니까? 그럼 내가 임신하고 아프고 일할 상황이 못 돼서 회사 관두면 나랑 이혼할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기 회사 정년 보장이라며. 회장님이 직원들 함부로 안 자른다며. 대답해. 나 회사 관두면 쓸모없다고 생각할 거야? 남편 등쳐먹는다고 생각할 거냐고. 관둘 일이 없는데 뭘 그런 걸 물어봐. 아무리 우리가 결혼할 사이라지만 내 친구 뒷담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솔직히 불쾌하네. 그리고 걔가 관두고 싶어서 관뒀어? 회사가 보수적이라 임신하자마자 관두라고 했다잖아. 왜 앞뒤 사정은 다 잘라내고 사람 속물로 만들어? 그럼 애초에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에 입사했으면 될 일이지. 그런 회사인 걸 알면서 결혼한 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자기는 내가 다니는 회사 복지가 잘 안 돼 있었으면 나랑 결혼 생각도 안 했겠네? 임신하면 관둬야 되는 회사였으면 결혼 꿈도 꾸지 못했겠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내가 말 실수했어. 인정할게. 됐지? 당연히 자기도 힘들면 회사 관둘 수 있지. 내가 말했잖아. 돈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남들 타는 세단 안 타고 경차 타면 되는 거고, 남들 소고기 먹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되는 거고, 남들 아파트 살 때 우린 빌라 살면 되는 거잖아. 나는 단지 자기가 그런 상황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좋다는 거야. 요즘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되게 높잖아. 신혼 시작부터 30평대 아파트 살아야 하고 남편 월급은 얼마가 돼야 하고 이런저런 조건이 나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한 거지. 자기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 좋았던 거고 나랑 잘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항상 고마워. 나 같은 놈 사랑해주고 이해해주잖아. 난 정말 자기 같은 사람 또 못 만날 것 같아.
분명 칭찬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찝찝했을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로 제 기분이 상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입 밖으로 내뱉자니 괜히 속 좁아 보이고 꿍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을 때가 많았죠. 이 결혼이라는 게 원래 서로 맞춰가는 거고 양보하는 거고 이해해 주는 거라던 친정엄마의 말씀에 따라 예비 남편을 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놈에게 하루아침에 버림받을 줄은 몰랐네요. 그 사건은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제대로 된 데이트를 못했는데 그날 간만에 둘 다 시간이 생겨서 맛집 투어도 하고 카페에서 차 한 잔씩 놓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어떤 중년 여성분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말을 거시더라고요. 혹시 미정이 아니니?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아줌마 기억 안 나? 그 땡땡 아파트 302호. 그 엄마한테 집 열쇠 받는다고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잖아.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지. 안 그래도 네 엄마한테 소식 들었어. 결혼한다며? 이쪽은 예비 신랑분인가? 저희 엄마랑 연락 꾸준히 하고 계셨나 보네요. 아유, 그럼.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길게 일을 해줬니? 덕분에 내가 애도 잘 키우고 살림도 많이 배웠으니 지금껏 잘 살고 있었지. 우리 아들도 벌써 군대 다녀와서 결혼도 했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맘 같아선 우리 아들 집도 너희 엄마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사장님이시잖니. 여태껏 살면서 그렇게 살림 잘하는 분은 못 봤는데 아무튼 잘 될 줄 알았어. 그 청첩장 나온 거 있어? 그럼 아줌마도 하나만 줘. 그날 내가 반드시 시간 빼서 참석할 테니까. 저희 엄마가 파출부 일을 했을 때 길게 일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바로 그분이셨어요. 워낙 정이 들어서 저도 많이 챙겨주시고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시곤 하셨죠. 반가운 마음에 서로 전화번호까지 교환하며 나중에 연락해서 밥이라도 먹자고 약속하며 헤어졌어요. 아주머니를 보내드리고 자리에 다시 앉자마자 예비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셔? 아, 예전에 알던 아주머니. 우리 엄마가 파출부 일했을 때 그 집 주인이셨어. 파출부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예비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뭐? 무슨 일 하셨다고? 파출부. 가사 도우미 일을 좀 길게 하셨어. 왜 난 그걸 몰랐지? 내가 말 안 했나? 지금 하시는 사업도 그거의 연장선인데? 분명 말 안 했어.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숨긴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걸 내가 왜 숨겨. 난 엄마가 그 일한 걸 부끄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예전에 우리 서로 가정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했어야지. 나는 우리 집 망한 거, 쪼달렸던 거, 좌절했던 거, 치부까지 전부 다 얘기했는데 너는 숨길 거 숨기고 내세울 것만 딱 얘기했네? 왜 그래? 내가 언제 내세울 것만 얘기했어. 그래, 우리 엄마 파출부였던 거 얘기 못했던 건 미안해. 하지만 이게 서운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서운할 일이지. 어떻게 그걸 말 안 할 수가 있어? 오늘 아니었으면 평생 속였을 거잖아. 속였다고? 아니, 무슨 사람을 사기꾼 취급해. 난 속인 적 없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파출부 출신이었다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해. 남의 집 변기 청소하던 사람이랑 사업하는 사람이랑 같아? 말 조심해. 우리 엄마가 부끄러운 일 한 것도 아니고 그 일하면서 나 대학까지 보냈어. 오히려 대단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떠들어대던 사람이 누구더라? 어떤 직업이든 노동은 존중받아 마땅한 거라고 떠벌리던 사람이 누구더라? 직업도 직업 나름이지. 그게 무슨 직업이라고. 뭐라고?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직업 무시한 거야? 당장 사과해. 너도 사과해. 여태껏 나한테 진실되지 못했잖아.
나도 치부 숨길 수도 있었어. 근데 전부 털어놓은 건 널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뭐 범죄 사실을 숨겼어? 전과 있는 걸 숨긴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정색할 일이야? 그리고 너는 파출부라는 직업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도 한때 파출부 고용한 적 있었어. 그 파출부가 우리 엄마 귀금속 훔쳐다가 달아나는 바람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아? 솔직히 편견 갖기 싫은데 나는 내가 겪은 일 때문에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 그 지근성 파출부 아줌마 때문에 우리가 당한 피해가 얼만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 부잣집에서 일하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 직업을 싸잡아서 욕하지 마. 우리 엄마 일하면서 문제 일으킨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모욕 주지 말라고. 그리고 도둑질한 그 아줌마가 문제지. 왜 그걸 가지고 직업 자체를 비하해? 편견이 괜히 생기겠어? 모든 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 파출부를 부렸던 입장인데 사돈 쪽이 파출부 출신인 걸 알면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 아들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노비는 이마에 노비 도장 찍고 평생 살아야 돼? 지금 여기가 한국이지 인도야? 여기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야. 돈만 벌 수 있으면 직업이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한때 파출부 부렸던 집안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싶은가 본데 지금은 어떤데? 솔직히 말해서 너도 지금 별거 없잖아. 매일 과거 얘기만 하면서 찬란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기만 하잖아. 그놈이 먼저 저희 엄마 직업을 비하하길래 저도 짜증나서 공격했더니 순간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어느새 저희의 대화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어버렸고 저희 둘 다 서로에게 잔뜩 실망한 뒤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열을 낼 일인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그쪽에서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말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됐고,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거든? 솔직히 배신감 들어서 당장이라도 파혼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나 지금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거잖아? 나 속인 건 너도 인정하지? 혼란스러운 건 나야. 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우리 엄마 직업이 뭐가 어때서? 파출부가 뭐가 어때서? 진짜 몰라서 물어? 너는 신분 세탁 후에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시집 오려고 했어. 속인 게 이것뿐이겠어? 네 인생 자체를 거짓으로 꾸며댔겠지. 너같이 심한 허언증이 있는 여자랑 내가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게 어이가 없을 지경이야. 지금 한다는 사업도 보나마나 구멍가게겠지 뭐. 사업한다는 말은 사실이긴 해?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는 거야? 그거 하나 말 못한 것 때문에? 어쩐지 수상했어. 집안이 사업을 한다는데 가져오는 돈은 쥐꼬리만 하길래 난 또 나중에 상속이라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지금 그 말 내뱉은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널 만난 것 자체가 후회가 된다.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 어느 하나 안 아까운 게 없어. 그냥 너는 우리 집 사업한다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 결심한 거네. 속물인 여자들 욕하더니 결국엔 네가 그런 놈이었네. 파출부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그걸로 구멍가게 차린 줄도 모르고 난 또 거대한 사업체라도 운영하시는 줄 알았지. 이건 내가 속물인 게 아니라 네가 날 속인 거야. 난 피해자라고. 이거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나는 꾸준히 얘기했어. 우리 엄마 사업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고 규모도 작다고. 멋대로 해석하고 과장한 건 너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돈 많은 집안에 장가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위기의식 느낀다고. 그래, 나 속물이다. 됐냐? 파출부? 그지 집안에 장가갈 뻔했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네가 날 먼저 속인 거니까 예식장 위약금,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 뭐 그런 건 다 네가 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야. 우리 둘이 열심히 쌓아 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깨버린 건 너야. 나쁜 놈. 결국엔 돈이었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랬어. 그러면 애초부터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니까지 걸 남편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내 잘못이지. 오히려 본색을 드러내줘서 내가 더 고마워. 깔끔하네. 구질구질하게 매달릴까봐 걱정했는데 쿨하게 받아들여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이제 서로 볼 일 없는 거지? 누가 할 소리.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 이런 일로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헤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엔 당황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를 혼자 두고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은 혼자 발광을 하더니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까지 했네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예식장 취소했어. 진짜로 우리가 헤어졌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일은 흔한 거라고, 그것만 넘기면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저희는 파혼까지 하게 됐네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허탈한 마음에 며칠 내내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궁상맞게 울고 있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결혼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가 결혼한다는 걸 주변 모든 지인들에게 알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게 좀 힘들긴 했어요. 다들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대충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라고 하고 말았죠. 정말로 모든 걸 오픈하지 못한 제 잘못이었을까요? 엄마가 파출부 출신이었다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저는 파혼을 한 이후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 장모의 직업을 비하하는 사위는 저도 결사반대였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헤어지게 됐죠. 저희 엄마는 제 파혼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둘러댔죠. 그냥 서로 안 맞더라고. 대판 싸우고 헤어졌지 뭐. 아유, 그래도 네가 좀 참아주지. 이서방같이 착하고 성실한 남자 어디 찾기 쉬운 줄 아니? 걱정 마. 그놈보다 훨씬 잘나고 착한 놈 만날 거니까. 아유,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연락해봐. 응? 아이,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날 수가 있어. 그쪽도 미련 남았을 거야. 이번엔 네가 좀 양보해라. 남자는 원래 애야. 잘 달래봐. 엄마, 우리 진짜로 끝났어. 더 이상 다시 잘해볼 수가 없고 잘해볼 마음도 없어. 그리고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그놈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실망해서 헤어지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됐어. 이미 끝난 일인데 곱씹어봤자 뭐 하겠어. 엄마에게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어요. 괜히 말해봤자 엄마만 상처받잖아요. 그놈이 파출부를 비하하며 파혼하자고 했다고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엄마도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생각만 하셨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으시더라고요. 사위 맞이한다고 잔뜩 기대하셨기 때문에 실망한 엄마의 표정을 보니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런 놈이랑 결혼해봤자 서로한테 실망만 했겠죠. 파혼을 후회하진 않아요. 다만 그때 받았던 모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대로 복수를 해줬어야 했는데 가진 거 하나 없는 놈이 유세 떨 때부터 내가 한 방 제대로 먹였어야 했는데 그게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가 멍청해서 이상한 놈을 만난 걸 남 탓할 수도 없고 그저 내가 저지른 업보다 생각하며 앞으로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며 살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파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혼 후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고 지냈기 때문에 그놈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조차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만 제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었어요. 몇 년 후 엄마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규모가 커졌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엄마 일을 도우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청소용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규모가 커져서 청소업체와 협업을 맺으며 그 회사를 인수까지 하게 되셨죠. 그러면서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죠. 한 길만 진득하게 판 결과였어요. 저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엄마를 보며 깨닫게 됐죠. 사업에 뛰어들 땐 정말 막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낸 걸 보니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엄마가 바빴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파혼의 기억이고 뭐고 다 잊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놈을 제 회사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회사에 계속 찾아오는 영업사원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미팅을 수락하는데 그 사람이 영업하는 제품은 너무 보잘것없었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딱 봐도 영세한 회사에서 제품 가격 뻥튀기해서 강매해 돌려막기 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 영업사원은 제가 귀찮은 티를 내도 계속 매달리더라고요. 아이,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건 판매 못하면 저 진짜 회사에서 잘려요. 이참에 관두고 제대로 된 회사에 입사하는 게 어때요? 그 회사 내가 볼 땐 비전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꾸준히 이직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걸 어쩝니까? 아무튼 저희는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 있고요. 바꿀 생각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찾아오셔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 이대로 그냥 돌아가면 직속 상사한테 엄청 깨져요. 얼마나 불같은 불인데요. 서류 뭉치 얼굴에 던지는 또라이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제품력이 좋으면 우리가 나서서 먼저 연락했겠죠. 여긴 사업장이에요. 대표님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왜 넙죽 사주겠어요? 대뜸 찾아와서 시간 뺏는 거 영업 방해인 건 알아요? 저도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면서 나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도가 지나치잖아요. 앞으로는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업사원은 고개를 푹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밥벌이를 하려고 용기 내어 찾아왔을 텐데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싶어 혼자서 속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영업사원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 직속 상사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을 꼭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같이 왔다는 직속 상사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제 부하 직원이 실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2명이 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대충 이야기 마무리 짓고 보내려고 하는 찰나 그 직속 상사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초반부터 굽신대며 저에게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말하는 그 남자, 바로 저와 파혼을 했던 그놈이었어요.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쪽은 저를 못 본 듯 했지만 저는 보자마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싶어서 신기해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적을 느꼈는지 그쪽도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곤 깜짝 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말했죠. 아, 여기로 이직했어? 그 좋은 회사를 관두고 왜? 뭔 상관이야?
하긴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너야말로 이직했나 보네? 인류 기업이라고 자랑할 땐 언제고? 그때는 대리였고 지금은 팀장이지. 직장보다 중요한 게 직급 아니겠어? 아무튼 난 여기 일개 직원이랑 얘기 나눌 시간 없고 대표님 어디 계셔? 그분이랑 얘기 좀 하려고 왔는데. 대표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워낙 바쁘셔서. 그럼 기다리겠다고 전해줄래?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될 텐데. 내가 직원과 얘기 나눌 급은 아니라서. 뭐 아니면 팀장급이라도 불러줄래? 보아하니 여기서 대표님 심부름하는 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실무적인 얘기는 말이 좀 통하는 분이랑 나누고 싶은데. 아이고, 제가 감히 팀장님과 맘먹으려고 했네요. 그럼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대표님께 전화 한 통 해보도록 하죠.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그 커피 한 잔씩 좀 주시겠어요? 이래봬도 손님인데 마실 건 챙겨 주셔야지 않겠어요? 손님이셨어요? 자꾸 물건을 강매하시길래 손님이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희는 초대한 손님만 극진히 모시거든요. 일개 직원이 사람 가려가면서 받아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도 그쪽에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 알고 있어요? 글쎄요.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대표님이랑만 얘기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엄마가 회사에 복귀했고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대표님, 손님 오셨네요 하고 말하자 그놈은 벌떡 일어나서 과일 바구니를 다시 들고 엄마에게 달려가 인사를 꾸벅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꼭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이형원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이 팀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파출부 일을 했다고 무시하더니 저희 엄마 앞에서 굽신대는 모습을 보니 웃기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수의 쾌감일까요? 저희 엄마는 그놈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니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그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로 했었던? 맞지? 그제야 그놈은 고개를 들고 저희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며 묻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 계시죠? 그거야 내가 여기 대표니까. 그때는 회사명이 달랐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회사 인수하면서 회사명도 바꾸고 규모도 넓혔어. 아니, 진짜 여기가 어머님 사업체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게... 그놈은 갑자기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부하 직원이 끼어들더라고요. 저희 회사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놈은 당황한 듯 부하 직원의 옆구리를 세게 치더니 나가 있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업사원은 눈치를 보더니 바깥으로 나갔고 그제야 그놈은 저희 엄마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진작에 인사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딸이랑 그렇게 되고 한 번도 못 봤네.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했는데 열심히 살고 있구만.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어? 그때는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진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게 어디 쉽나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갑자기 찾아온 거니까 더 이상 업무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엔 약속 먼저 잡고 오겠습니다. 그럼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대표님께 굽실거릴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떡하니 제 엄마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그놈은 대충 인사를 하고는 불이 나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차마 파출부 출신 앞에서는 굽신대기 싫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놈을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게 우연이잖아요. 그 우연이 겹쳐서 이런 날이 오다니. 어쩌면 하늘은 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묵은 체중이 싹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통쾌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길거리에 서 있더라고요.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데 자세히 보니 그놈이었습니다. 일부러 피해가려고 하자 그놈이 저를 다급하게 붙잡더라고요. 잠깐만! 피하지 말아줘. 일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냥 얘기 좀 나누고 싶었어. 우리가 얘기 나눌 사이였던가? 다시는 안 보기로 하지 않았나? 갑자기 찾아오는 거 실례라는 생각 안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그날 널 본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나더라. 내가 나쁜 놈인 거 알고 못난 놈이라는 거 잘 아는데 마음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 차라리 다시 보지 않았더라면 마음 접고 살았을 텐데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건데. 내가 흔들었니? 네가 멋대로 흔들린 거지? 긴 말 필요 없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한테 와. 내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잘할게. 너랑 헤어지고 몇 년 동안 다른 여자 한 번도 안 만났어. 그놈은 다시 시작하자며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에게 매달리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찌질한가 싶어 한숨이 나왔네요. 미안한데 나 지금 되게 창피해. 그만 좀 해. 길거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제발 얘기 좀 하자. 다시 받아줄 때까지 빌고 또 빌 거야. 그러니까 왜 매달리냐고.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왜 다시 만나자고 사정하는 건데? 우리는 운명이니까. 헤어진 두 남녀가 다시 우연히 만나는 게 보통 일이야? 나는 하늘에서 우리 둘을 이어준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원래 결혼할 운명이었는데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연결된 거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운명이고 나발이고 난 너 싫다고. 너 운명이면 싫은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잊었어? 네가 우리 엄마 모욕했잖아.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잠도 안 온다고. 그때는 우리 서로 상처 줬잖아. 너도 우리 집 망한 집이라고 모욕했잖아. 나도 그때 진짜 화나고 힘들었어.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다시 생각하자고 했겠냐. 나도 그런 말 꺼내는 거 쉽지 않았어. 그때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했던 거고 이제는 우리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서로 성숙해질 때도 됐으니까 이제 다시 만나면 다시 견고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 난 확신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 절대 없고 얼굴 보는 것조차 불편하니까 우리 앞으로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언제는 파출부 출신의 구멍가게라면 모욕 줄 땐 언제고 저희 엄마의 진짜 사업체를 알게 되자마자 돌변해서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돈에 환장한 놈인 거죠. 별 볼 일 없어 보일 땐 가차없이 버리더니 이제 와서 매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속이 훤히 보여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 후로는 영업사원 대신 그놈 혼자 회사에 찾아오더라고요. 영업을 빌미로 저와 만나고 싶다며 어찌나 귀찮게 굴던지. 심지어 저희 엄마는 속사정도 모른 채 저한테 한번 만나보지 그러니? 저렇게 매달리는데 하며 등까지 떠밀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놈 속물이야. 예전에 나한테 가난한 집안이라고 모욕 줬던 놈이야. 그래서 파혼한 거야. 돈 없는 집에 장가가기 싫다고 먼저 파혼하자고 하더라. 그 후로 저희 엄마도 그놈을 보자마자 나가달라며 내쫓더라고요. 결국엔 직원들에게 그놈이 회사에 나타나면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네요. 그랬더니 다른 방법으로 구애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에 꽃을 보내질 않나, 간식차를 보내질 않나,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열받게 하더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심정으로 마구 찔러대는 모양인데
소용없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쫙 퍼져서 저를 열렬히 사모하는 영업팀장이 있다고 수군대더라고요. 진짜 맘 같아서는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네요. 그놈에게 도발을 하는 것조차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이후로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 그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너무 귀찮게 굴어서 짜증이 난다고 얘기했더니 그 지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 형원이 여자친구 있을 텐데? 나도 아는 애거든. 뭐? 그럼 여친도 있는 놈이 다른 여자한테 추근덕댔단 말이야? 하여튼 어마어마한 놈이네. 너한테 뭐라고 하디? 다시 만나달래?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 결혼할 운명이라고. 진짜 어이없네. 여친이 알면 아주 놀라겠는데? 내가 확 까발려버릴까? 여친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놈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인 놈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여친이었던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뻔뻔하게 매달렸던 거예요. 이놈을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 그놈이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여자친구 있다며? 내가? 누가 그래?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거 네 여친도 알고 있니? 너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게.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어. 애초에 여친 있으면서 나한테 매달렸던 거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너무 급한 마음에. 어차피 그 여자랑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 애매한 관계였다고. 저울질 해보니까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더 비중을 두는 거야? 너 속물이잖아. 무슨 말이 그렇게 해. 너를 더 사랑하니까 매달리는 거지.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 좀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해. 나는 너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겠지. 너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결혼이 무슨 거래도 아니고 말이 좀 이상하다. 일부러 어렵지 않게 너한테 맞춤형으로 대화하고 있는 건데 너는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대답해. 나도 부족하지 않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힘들 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외로울 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건데. 너 물질적인 사람이잖아.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줄 수 있는데? 너희는 한때 400억 쥐고 있는 집안이었을진 몰라도 우리는 지금 그 이상을 쥐고 있는 집안이거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너희는 과거고 우린 현재야. 막말로 내가 그 집안에 시집갈 이유는 전혀 없어. 나는 가난한 집구석에 시집가는 건 딱 질색이라.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가난한 집구석이라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돈 때문에 구질구질해지는 건 싫어. 나는 너보다 잘난 사람 만나고 싶지 못난 사람 만나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해? 그건 네 착각이야. 솔직히 말해줄까? 너 같은 남자 밖에 나가면 널리고 널렸어. 그런데 내가 왜 안 만나겠니? 보잘것 없어서 안 만나는 거야. 혹시 머리가 나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왜 널 만나겠니? 가진 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고 눈만 높아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남자를 누가 만나주겠어? 심지어 외형적으로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은 네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 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너 많이 변했다. 예전이랑 확실히 달라. 나는 너의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이 좋았는데. 바보 같고 순종적인 모습을 좋아했던 거겠지. 더 노골적으로 말해줘? 호구 같은 모습에 꽂혔던 거겠지.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자고 했겠지. 내 말이 틀려?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네가 나를 하도 귀찮게 구니까 나도 험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나는 그지 같은 집안에 시집 가고 싶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 그만해. 노골적으로 모욕을 줬더니 그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귀까지 빨개지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 후로는 미안하다, 귀찮게 안 할게 하고 물러나더라고요. 그리곤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도 만나던 여자친구한테 돌아갔겠죠. 순진하고 착하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던 제 모습을 기억하고 달려들었다가 갑자기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저를 변화시킨 건 다름 아닌 그놈이었습니다. 그놈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귀찮게 굴던 그놈을 떼어내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놈이 저에게 구애의 작전을 펼쳤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지인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지인은 그놈이 만나고 있다는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전송했죠. 같은 여자로서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더 만나게 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 지인으로부터 그놈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다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비로소 그놈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이긴 했네요. 그래도 그놈과 결혼까지 가지 않고 파혼을 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파혼의 아픔도 꽤 컸지만 이혼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 일도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그동안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애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다가 이젠 드디어 제 짝을 찾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과거를 훌훌 털어낸다는 기분으로 사연을 써봤는데요. 이제 다시는 그때 일을 떠올리지 않고 행복하기만 할 생각입니다. 저희 엄마도 예비 사위를 정말 예뻐하세요. 네가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그 나이까지 혼자였나 보다 하시면서 누구보다 행복해 하십니다. 악연이 지나가고 진정한 인연이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되지도 않는 인연을 붙잡기 위해 헛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항상 인생의 깨달음은 뒤늦게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바랄 게 없어요. 저희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도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며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